예, 그래서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두 가지 면에서 성립되는 행위이다. 그래서 독서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독서를 한다는 것은 저자적인 요소도 있지만 독자적인 요소도 있다. 진실로 얻는 바는 독자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 얻는 것과 저자의 통찰과 체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독자 자신이 스스로 얻는 차원, 또 저자가 주어지는 수동태로 수동형으로 주어지는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독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저자가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안 된다. 독자 자신이 통찰과 체험을 통해서 뭔가 능동적인 독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논어에 관해 송나라 때의 유학자 정이천은, 또 인용하고 있네요. 정이천은 이렇게 말하였다. 논어의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어떤 자는 다 알고도 감감하고, 어떤 자는 한두 줄에 환희하고, 또 어떤 자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논어의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누구나 독자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받는 감흥은, 뭔가 체험은 각자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체험과 통찰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자 자신의 통찰과 체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숙한 체험과 통찰을 좀 길러야 되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자기의 지적 발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좀 발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독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친화라는 것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고금, 옛날과 지금 고금의 작가 중에서 그 정신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를 고를 것이냐, 자기와 정신이 비슷한 사람을 고르는 게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숙할 만한 스승을 찾아내는 일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사숙할 만한 스승. 사숙은 뭐냐면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는다라는 것인데, 이 사숙할 만한 스승은 결국 뭐냐면은 좋은 작가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남들이 누가 좋다 이런 말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자기와 비슷한 그런 사람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심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남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를 것이다. 말하자면 첫눈에 반한 것 같은 것이어서 남에게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며 일종의 본능의 힘으로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아이돌 좋아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을 같이 보고 좋아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소수 취향도 있잖아요, 그죠? 쟤는 저 아이돌을 왜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좋은 작가를 발견하려면 스스로 자기와 정신이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는 요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작가를 발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눈에 반하면 무엇이든지 좋게 보인다. 아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뭔가 사숙할 만한 스승을 찾아내는 것, 좋은 작가를 발견하는 것을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연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키, 얼굴, 머리카락 색깔, 음성,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웃는 모습이 모두 좋게 보인다. 학생이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독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문체나 풍미나 견해나 사고방식 등에 조금 더 나무랄 데가 없다. 이리하여 독자는 한 줄, 한 구를 탐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사람에게서는 모두가 좋게 보이듯이 독서도 마찬가지다. 독서도 뭔가 그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의 경험,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밖에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독서의 경우도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읽으면, 좋아하는 작가의 것을 읽으면 문체나 풍미나 견해나 사고방식 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좋아하는 작가를 읽으면 더욱 더 탐독을 할 수 있는, 탐독은 이제 뭔가 탐욕스럽게 읽는다 뭐 이런 뜻인데 뭔가 이렇게 심취하게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가의 그 글을 또는 책을 심취하려면 좋은 작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좋은 작가를 발견하는 것을 이제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정신적 친화력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 까닭에 모든 것은 흡수하고 문제없이 소화한다. 작가가 주문을 외면 독자는 기꺼이 그에 홀리고 때에 따라서는 음성과 동작과 웃는 모습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작가와 닮아간다. 이리하여 문제상의 연인에게 빠져 그 책에서 자기의 영혼의 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작가는 정신적으로 친화력으로 결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좋아하는 작가를 읽었을 때의 효과죠.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상의 연인에게 빠져 자기 영혼의 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한다. 문제상의 연인, 문제는 이제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재능인데 바로 문제상의 연인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겠죠. 사숙할 만한 스승이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 사상, 풍미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수필의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독서를 하려면 자기의 그 개인의 흥미에 맞는 또 시기에 맞는 원숙한 그 생애 시기에 맞는 그런 책을 골라야 되고 또 저자와 독자의 상호간의 이런 작용이므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양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작가의 모든 이러한 그 풍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견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담게 돼 있다, 흡수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이 작가의 주요 의견인 것 같아요.